안녕하십니까. 그, 땅사고 TV의 임동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2달 전에 좀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좀 할 겸 거의 한 달 가까이 거의 집에 있다가 지금은 또 한 달 가까이 오전에 재테크, 오후에 제 사무실 잠깐 2~3시간 근무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몸부터 좀 추스리고 물건 광고만 계속 좀 했다가 다른 거 좀 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책을 좀 하나 이제 읽어보게 됐고, 사실 제가 뭐냐면은 그 부자 되는, 일단 부자 되라고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기초하에 부동산 관련, 저는 이제 부를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축적을 했다 보니까 부동산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배우잖아요. 근데 경제의 큰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좀 있어서 주변에 제가 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부동산을 또 여러 개 투자도 하시고 수십억 대, 100억대에 넣으신 분들 있다가 이렇게 불경기 또 경기 흐름을 모르신 분들이 하강 곡선에 이렇게 접어드는 구간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한 방에 무너지고 또 수십 년에 걸쳐서 부를 축적했던 게 뭐 100억대, 200억대 사람들도 또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돈에 대해서 돈의 학문,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돼서 지금 금융 관련 책, 돈에 관한 책, 또 그런 유튜브도 또 저도 많이 좀 시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의 흐름을 보는 세계사 보고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 있고요. 빛가람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좀 간단하게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봤던 거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야자키 마사카스가 지었고요. 송우네가 뭐 옮겼네요. 통화로 돈으로 보는 세계사.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 군주들, 장군들 이런 목적으로 그 세계사, 그들 목적으로 세계사를 보는데 뒤 후면에서 돈의 목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아 쪽하고 특히 이제 유럽 쪽, 유럽하고 또 이렇게 붙어져 있는 서아시아, 이슬람권 문화죠. 그쪽하고 대해서 쭉 중국에서는 크게 황제가 뭐 이렇게 좀 그 돈을 부과시키는 또 주제하고 뭐 그런 사상. 유럽은 민간들이 이렇게 좀 먼저 좀 진화하는 그런 것. 이 책에서는 이제 무슨 그 화폐의 기원이 가장 되는 그 조개 화폐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언급이 좀 약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되다가 나중에 최후에 비트코인까지 언급되어졌고요.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봐보고 있는데 여기 비트코인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뭐 있더라고요.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통화가 그 비트코인 자체가 사라진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화폐를 대용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간 화폐를가 그 통화 발행권을 하는 국민 국가의 화폐 주조권 이것을 또 부정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진행 단계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책을 보시면 1장에 4000년 전 상인이 화폐를 처음 유통한 것, 진나라 뭐 얘기 나오고요. 이집트의 화폐 될 수 있었던 이 얘기가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은덩이, 그다음에 쭉 나오고 뭐 주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나왔던 그 로마 이전에 페르시아라든지 알렉산드로 쭉 그리고 로마, 이게 책이 좀 간략하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간략. 좀 자세하게 좀 되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꽤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금은이 않는 이제 동전, 이건 황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황제가 그 명령에 의해서 가장 값싼. 그리고 이 이제 화폐에 대해서 보시면 항상 화폐는 발행한 자가 세뇨리지라고 하죠. 그거에서 많이 좀 군민이라고 그럴까요? 군민 아니면 다른 피지배 계층의 재산을 쉽게 강탈해 가는 뭐 그런 구조라고 좀 보여진 것 같아요. 화폐란 것 자체가 그런 구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어음이 쭉 되다가 그 어음이 지폐가 되는 그런 사례 간략하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나라가 유럽보다 먼저 지폐 제국됐던 건 여기도 좀 간략하게 언급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세기 이제 신대륙 발견해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들어와서 거기 그 경제에 어떻게 미쳤는가. 저 처음에 봤는데 멕시코 달러가 또 우리나라의 원, 위안, 뭐 엔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도 간략하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채 쭉 되어져 있고요. 뭐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청어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되어진 것, 동인대회사 돈 버는 거 그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 책에는 좀 다 세이 안 나왔어요. 다른데 책에 또 봐보면은 그 유태인들이 가장 하는 것이 그 뭐라고 할까요? 전 세계의 민간 은행, 또 은행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적금을 할 수 있는 은행,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보시면 외환은행을 담당하는 그런 것은 그 이전부터 더 있었었던 것 같아요. 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유럽하고 이슬람권에 돈을 뭐 교환한다든지. 근데 그 환전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 말고도 이제 최근 그 현대 사회, 근대 사회에서부터 은행이 좀 나오죠. 근데 이 은행 돈놀이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유태인이 돈놀이를 잘하고, 유태인은 저기 봐보면은 우리 농업국가는 굉장히 땅을 중시 여기하고 부동산을 중시 여기죠. 부동산에서 나온 그런 것.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돈놀이를 잘하고 금덩어리를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금을 기반으로 하는 돈, 또 이런 그 친구들이 네덜란드에서 은행을 만들어내서 민간은행 만들고 다시 거기 뭐 이런 국제적인 연결되다가 안 되니까 그들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영국을 또 전쟁해서 이길 수 있고, 그러한 것은 물론 영국이 무슨 그때 당시에 다른 또 세계사를 보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돈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다른데 보시면 이제 영국이 그 주철 철을 뭐 하고 또 그죠? 우리 보시면 그 엔진을 개발한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도수로 하다가 도수를 발명한 것도, 삼각도수를 발명한 것도 대단한 발명이지만은 그 다음에 내연기관 발명해서 그 다음에 그 주철, 또 그쪽에서 영국이 그런 주철을 했었을 때 그런 게 대포를 만드는데 포신이 부서지지 않아서 다른 국가들이 만든 포보다 포 길이가 더 길었다고 그래요. 포 쏘는 길이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해상 세력에 있었을 때 포 길이가 기니까 무조건 영국이 유리하게 전쟁 붙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유태인들이 은행 금융을 일으키는 그런 것. 이런 책을 다른 데서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영란은행이 다 이렇게 민간 자본의 은행입니다. 국가의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민간은행들이 돈에 시녀리지라고 해요. 시녀리지? 하여튼 돈의 그 발행 이익을 자기네들이 먹는 거죠. 또 돈을 계속해서 대줄 수 있는 그런 것. 이자만 주고 계속해서 국가는
그 영란은행한테 돈을 갖다 쓰고 그 갖다 쓴 어마어마한 그 돈으로 다시 전쟁 물자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전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렇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박살나고 그 물건을 팔아먹는 미국에 의해서 미국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미국에 그때 당시에서 금이 많이 빨려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달러가 패권되고 달러가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는 그 닉슨 쇼크 나오고 난 이후에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쭉 되어졌죠. 지금 현재 봐보면은 당장에는 지금 이제 현대사까지 쭉 이렇게 넘어오면 미국이 그 달러 패권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게 위안화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위안화 내용은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 미국의 그 신흥국이 난립했던 중앙은행 뭐 이런 설립되는 것, 또 민간 자본과 국가 간의 뭐 싸움 투쟁. 그래서 미국의 지금 FRB라든지 미국의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민간은행 플러스 국가가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간은행이고, 그 영란은행, 아니,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돈은, 미국의 각 은행에다 배당금을 주는 실제적으로 민간은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그냥 언급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여기는 비트코인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도 비트코인은 이제 뭐 시작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민간이 국가 기관을 뭐 대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되어져 있는데 국가 권력이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언급되지 않는데 미국은 자기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시장도 압박을 했었던 거고요. 금을 보유한 것도 불법으로 취급해서 잡아들이고 하는 사례도 있었었거니와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자국 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불법으로 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르게 제3자 당구로 말하면서 뭐 3쿠션이나 4쿠션이라고 그럴까요? 해서 어떻게든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개입해서 못하게 하려고 할 것도 보여져요. 민간은행이 구체적으로 했었던 것, 꿈을 꿨었던 그 니브라라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카드사 각종 대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 사기업, 개인 기업, 민간 기업들이 우리가 말하면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처럼 이것을 BC카드, 뭐 마스터카드 싹 연동시켜 가지고 이걸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달러 패권에 도전한 것 같아서 바로 국의회에 불러와서 협박하고 뭐 못하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달러 패권에 여기는 이제 뭐 싸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 책 이외에도 보시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지금 금시장에 대해서 크게 제가 지금 현재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그 다음에 무역, 또 이런 것, 저런 뭐 기술력 다 중국이 미국보다 떨어지고 당분간 제가 향후 100년까지도 사람에 따라서는 뭐 50년까지도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할 어떠한 세력도 없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국이 앞서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냐면 중국이 금 채굴량이 많습니다. 금 채굴량이 많고 또 금 시장을 미국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로도 많이 돈을 챙기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의
은행, 중앙은행에다가 달러 이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그, 은행에 금을 많이 이체하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서도 금 시장이 큰데 중국에서 금 시장이 미국보다 더 높게 가격을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중국 내에 있는 금이 세계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게 계속해서 누적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몇십 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중국이 그렇게 위안화 패권이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는 그 도전장을 내미는 거에 대해서 기초는 마련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모든 국가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좀 이렇게 패권, 그 기축통화 패권으로 좀 가려는 역사적인 사례에서 보면 좀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여기 책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미래로 가면 예를 향후에 50년이나 100년 뒤에는 만약에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위안화가,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중국은 몰래 하고 공개하지 않고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뭐 공산주의 국가고 좀 믿을 수 없는, 시스템전도 믿을 수 없는, 또 돈을 인출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가장 큰 게 나중에 중국으로 돈이 금이 막 싹 다 몰려 들어간다면 미국도 거의 전 세계의 금을 뭐 4분의 3 정도 가까이가 2차 대전이 끝났었을 때는 미국 그 중앙은행으로 미 연준으로 돈이 금이 싹 이렇게 흡수되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중국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당장에는 아니지만 내 후손 때에는 한 50년이나 100년 뒤에는 이게 내 뭐 손자 때에는 중국이 위안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큰 흐름상 이렇고요. 이 책에 오늘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간단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한번 뭐 이 책을 읽고 뭐 엄청난 뭘 이렇게 깨달은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개괄적으로 돈의 흐름을 보는 세계사. 그 다음에 다른 책도 계속 더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